네. 예, 예, 보이십니다요. 예. 네. 힐링 낭독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제9회 힐링 낭독회 사전 모임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숙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힐링 낭독회, 나래 PBL 교육연구소 한 파트인 힐링 낭독회를 이끌고 있는 권숙희고의 저의 직업은 스피치 강사입니다. 그리고 시낭독을 조금, 시낭송가로서의 조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정도고요. 예, 요 며칠 전에 우리 여기 참여하신 김영희 선생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이거를 좀 낭독을 좀 낭송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부랴부랴 찾아서 봤더니 국악 동요더라고요. 저도 선생님하고 감성이 같은가 봐요. 결이 비슷한가 봐요. 한참 듣고 몇 번 듣고 매일 듣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들을 건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동요를 류형선 선생님이 쓴 시인데 동시에 가까운 시인데 국악 동요로 작곡이 되어서 널리 지금 불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일단 감상을 해볼게요. 아시죠? 다. 저만 몰랐던 건가 같아요.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몸도 좀 흔들어 주시고요.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모두 다 꽃이야. 내가 피어도 생기게 피어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꽃이고 여름 피어도 꽃이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우, 듣기 좋아. 어, 아우. 지야. 네, 참 좋지요. 네. 예, 나 처음 하고 끝만 나왔어요. 네, 참 좋고 혹시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요거 입술 운동 좀 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모두 다 꽃이야. 한번 가볼까요? 시작. 모두 다 꽃이야. 꽃이야. 유형선. 선. 산에 산에 피어도 또 꽃이고 들에 들에 피어도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길가에 피어도 피어도 꽃이고 꽃이고 모두 다 모두 다 꽃이야. 꽃이야. 아무데나 아무데나 피어도 피어도 생긴 생긴 대로 대로 피어도 피어도 이름 이름 없이 없이 피어도 피어도 모두 모두 다 다 꽃이야. 꽃이야. 봄에 봄에 피어도 피어도 꽃이고 꽃이고 여름에 여름에 피어도 피어도 꽃이고 꽃이고 몰래 몰래 피어도 꽃이고 꽃이고 모두 모두 다 다 꽃이야. 꽃이야. 네. 네, 좋아요. 우리 선생님 모두가 꽃이 된 것 같죠? 네. 네, 이렇게 언어라는 게 향기 나는 말을 하면 나 스스로가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언어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김명희 선생님께 제가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네,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네, 나래 PBL 교육연구소에 뭐 잠깐 소개를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나래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기치 아래 이렇게 5명의 연구 교수님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남궁 기수님의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데요. 이거 외에도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남궁기수 소장님의 오늘 한 말씀 듣고 시작할게요. 우리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문학 박사이시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셨어요.
한 번 베스트셀러 작가는 영원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거 아, 아시죠? 아, 그렇구나. 예. 네. 지금 음. 네, 그래서 우리 그 소장님의 한 말씀 듣고 갈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참, 그, 시기라는 게 적절한 시기가 나한테 왔을 때 함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랫동안 해서 쉰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예전 사람도 소중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소중하고, 모두 소중한데, 제 욕심은 그 모든 분들이, 뭐랄까, 멈추지 않고 성장해 가는 길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함께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분들도 있어요.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박사과정에 책을 쓰려고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유는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걸 저희가 9회까지 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 바쁘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행복감이라고 할까? 그 낭독을 통해서 내 음성을 통해서 느껴지는 행복감이 참 많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또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함께 다른 분들의 음성도 들으면서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김옥산 선생님 목소리도 되게 굵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좀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리더십 짱이시고요. 저분의 아이디어가 아주 뭐 하늘을 찌르시고 좋은 기운이 아주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못할 것들을 함께 하니까 참 많은 걸 이뤄가고 있습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위에 보이시죠? 그림책, 동화책, 동시, 에세이 등 책쓰기 코칭, 출판, 전자책 쓰기, 네이버 등록까지 모든 게 풀로 다 되고요. 그리고 출판 편집까지 다 됩니다. 나래 PBL 교육연구소에서요. 그 중에 하나 소개해 올리자면 그림책 작가도 여러분 지금 배출을 하셨고 나도 동화 작가 프로젝트에서 동화 작가분도 여러 명 배출했는데 지금 1기, 2기 10명씩 공저작입니다. 이게 1기, 2기, 3기가 이제 곧 다음 달 정도 출판될 것 같고요. 4기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동화작가 프로젝트에 녹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괴테가 말을 했다는 걸 제가 며칠 전에 알았고요. 흔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 특히 인생 중년에서는 특히 방향인 것 같습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예, 인생의 길 방향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네, 이것은 바로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미. 재미나고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재미나고 의미 있는 일에 행복이 있죠.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있더라. 예, 우리 그 방향을 찾아갑시다. 그리고 참, 인생에서, 삶에서 가장 먼 길은 무슨 길일까요? 가장 멀리 있는 길, 가장 먼 길. 마음길. 마음길, 맞습니다. 마음길. 제가 며칠 전에 수업에서도 했었지만,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나를 찾아가는 길, 나를 찾는 길, 죽을 때까지 찾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찾고 있지요. 나를 찾는 거는 무엇을 중심으로 찾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지요. 네, 좋습니다. 힐링 낭독 51 프로젝트, 자신의 목소리로 책을 낭독하는 즐거움과 삶을 치유하는 성장 프로젝트. 예, 참 멋있어요. 단어 선정을 참 잘했지요. 우리 소장님께서. 네,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예, 우리는 참 소리를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소리를 다 내고 사십니까? 많이 억누르고 억압하고 또 소리를 내야 될 때 못 내고 억눌다 보니 억눌리고 또 애써 내가 억누르고 하다 보니 많이
이 채어 있어요. 이 기운이나 이런 기가 많이 채어 있다 보니 막 체증이 나요. 체증. 무엇을 먹어서 체증이 아니라 통하지 않아서 체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체증이 많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막 숨도 가빠지고 호흡도 짧아지고 화가 많이 나고 화라는 것은 자꾸 올라가죠. 그죠? 이러다 보니 소리가 자꾸 격앙돼요. 격앙되다 보니 사회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되죠. 칼부림도 막 나고 이런 소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뭐 정로는 아니지만 심은 성음, 소리, 목소리, 성음의 주인이고 폐는 성음의 문이며 예, 신장을 얘기합니다. 콩팥은 성음의 뿌리래요. 뿌리. 우리가 신장이 튼튼해야 뿌리가 튼튼해야 그 식물이 튼튼하지요. 그래서 신장이 튼튼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소리가 난다. 바로 이 세 가지, 네, 신장, 폐, 심장 등의 주요 장기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소리가 건강한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다. 몸의 기운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의 진동과 골 밀도 관찰만으로도 그 사람의 운을 짐작할 수 있더라라는 말을 해요. 한의학자들은. 네. 그래서 소리가 곧 팔자라는 말을까지 합니다. 소리가 곧 팔자. 그러면 이 소리가 그냥 우리가 막 정체되고 격앙된 그 소리가 아니라 원활하게 소통되는 소리, 흐름이 원활한 소리, 막힘없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소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리가 곧 팔자는. 예. 민숙 선생님. 우리가 수승화강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수승화강. 찬 기운, 물의 기운은 올라가고, 예, 올라가고, 물과 같이 찬 기운은 올려야 하고, 불과 같이 뜨거운 기운은 내려야 한다. 원래 화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은 찬 기운 내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화를 이뤄야지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체되고 쌓이고 하더라. 그래서 통즉 불통이요, 불통 즉통이더라.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아프다라는 뜻인데 뭐든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기도 그렇고 혈도 그렇고 통해야 좋아지더라. 통해야 좋아지더라. 그래서 저는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가 스피치 강사 운동가이기도 하는데 최고의 양생술은 낭독이다, 낭송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요. 낭독, 낭송, 우리 낭송가도 계시는데 낭송의 소리는 가슴에 전달하는 소리잖아요. 중저음을 많이 씁니다. 격앙된 소리로서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끌어오르는 화를 내렸을 때 누르고 낮췄을 때 소리의 중심을 무게 중심을 내렸을 때 나는 소리가 건강한 소리고 심장에 전달이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양생술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는 방법은 낭독에도 있더라. 낭송에도 있더라. 라는 제가 8회까지 진행을 하면서 터득한 것입니다. 낭독. 그래서 제가 그 수업 때마다 스피치 강의 때마다 낭독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번에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저희 여기 낭독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낭독을 좀 꾸준하게 굳이 여기서 아니셔도 다른 데서도 괜찮아요. 낭독 하나 하시는 분은 두세 개 하고 계시고요. 안 하시는 분은 있어도 하나로만 끝내신 분이 없어요. 두세 개 하고 계신 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만큼 바쁜 일정에서도 쪼개서 낭독이나 낭송을 하고 계시더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8회 힐링 낭독 마무리를 하며 이 행복을 부르는 지구 언어 우리 50일 동안 행복에 관련된 단어 각 나라별로 그 행복에 관계된 단어에 대한 어떤 그런 낭독을 했는데요. 참 행복했지요. 네. 네. 수없이 다양한 문화, 세계 곳곳 말레이시아부터 동남아부터 북극까지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은 행복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는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단어를 중심으로 풀이를 해놓은
행복을 부르는 지구 언어인데 이 또한 행복과 관련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수없이 50일 동안 그 내 목소리를 내 몸이 들었어요. 내 목소리를 내가 듣고 제일 좋아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건 나 스스로죠. 나 스스로 몸이 좋아지죠. 나 스스로 몸이 좋아지고 감정이 순화되고 그리고 올라갔던 화들이 내려앉고 여러 가지 좋은 소통이 되고 그리고 감정이 순화되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막 좋은 것들이 막 생겨요.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담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했는데요. 우리 힐링 낭독 소감 하고 싶은 말 잠깐 우리 몇 분 참여 오늘 안 하셨는데 잠깐 듣고 갈게요. 우리 가장 먼저 우리 김명희 선생님께서 짧게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짧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또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한 말씀 해주셔요. 저는 힐링 낭독을 하면서 제가 좋아진 게 뭐냐 하면은요. 조금 전에 뭐 처음 해봤다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게 지금 제가 4회부터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벌써 4건, 5건을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성장한 게 놀랄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 같아요. 이제 시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어디 가서 한번 해보세요. 막 어떤 자리가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그냥 이제 낭독을 했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자신 있게 나가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매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일상의 생활이 되고 글을 읽어도 뭔가 모르게 조금 달라지고 또 행복감도 느끼고 너무 좋습니다. 네. 예,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낭독을 하신 분들은요. 선생님 또 지방 특유의 그게 톤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죠? 선생님, 좋아지고, 그리고 표정도 참 바뀌어요. 원래 좋으셨지만 굉장히 더 인자하시고 제가 늘 품격 김명희 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참 인자하게 더 바뀌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참 좋아요. 좋다, 좋다. 참 좋다. 네, 그리고 우리, 다른 분 계시나요? 우리 김기선 선생님 계시네요. 어떻습니까?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우리 정순자 선생님. 김기선 선생님, 예. 네, 한 말씀 저기 해주세요. 카톡으로 지금 해서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목소리만 들어도 괜찮아요. 이뻐요. 네. 저도 열심히 요즘은 좀 많이 빠졌긴 했지만 매일매일 낭독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다져지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좀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네네네. 다져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목소리만 다져지는 게 아니라, 골밀도도 다져집니다. 골밀도도 다져져요. 왜냐하면, 소리를 낸다는 거는, 몸을 공명시켜서 내거든요. 네. 우리가 마음에 전달이 되는 그 좋은 목소리일수록 공명이 느껴지는 목소리잖아요. 그 목소리는 온몸을 올려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뼈에도 관계가 된다. 단단한 뼈에도 영향이 있다. 그래서 골밀도까지도 좋아지는 게 낭독이다. 네. 네, 뭐 그런 말씀 덧붙입니다. 우리 정순자 선생님. 네, 저도 매일매일 하면서 항상 이게 습관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거를 일일이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다들 열심히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분들도 아마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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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똑소리 나시는 정순자 선생님. 네, 매일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50일 동안 매일 올리신 분이세요, 저분께서.
굉장히 성실의 대명사시죠. 살다 보면 왜 바쁜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12시 자정을 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은 새벽 2시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일 올리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거를 못하고 그 다음날 이틀치를 한꺼번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매일매일 올리신 분이셔요. 그래서 매일 올리셔서 소정의 상품도 타신 분이십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남궁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그 참여를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방향으로 나는 이랬다. 뭐 이런. 시간이 없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못 듣는다니까 좀 아쉬워요. 그게 왜냐하면 저도 지금 사실 바빠가지고 간혹 가다가 보지 처음에는 그런데 거의 다 들었거든요. 올리시는 분들 그 낭독 목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중간에 저도 이제는 계속 피곤한지 목소리도 막 어느 때는 쉬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몇 번씩 며칠 거를 또 올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내가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했던 그런 습관처럼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꼭 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파트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녹음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 더 듣기가 좋더라라는 것을 뭐랄까 이렇게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분석하게 되는 기가 생겨요. 처음에는 그냥 내 거만 낭독하다가 그러다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의 또 소리를 내 귀에 듣다가 이제 평가가 되더라고요. 조금씩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귀가 열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낭독의 대가가 되신 겁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이 참, 예,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말, 귀가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들어보는 게 그게 사실 공부입니다. 이렇게 이분은 참 전달력이 좋구나. 발음이 명확하네. 같은 단어를 두고도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네. 여러 가지 비교를 해가면서 듣는 게 처음에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듣다가 보면 몇 회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바쁘고 뭐 이래요. 그래서 난 이 사람 것만큼은 난 꼭 듣고 가야 돼 하는 분이 몇 명 추려지죠.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분 건들은 꼭 또 놓치지 않고 듣고 가는 게 그게 남는 거더라. 내 거만 올려서 그냥 띡 올리는 거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분 것들을 많이 좀 들어보시라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한준기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아직 예, 여전히 번쩍번쩍 하십니다. 저는 이건 공부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방에 스치면서 아나운서나 치면서 시인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듣다 보면요. 이분이 진짜 여기 50분이 아니고 시인이나 아나운서인데 왜 왔나 하고 저도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발전하면서요. 저도 하나의 난 공부 중에 뭐냐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요. 스피치를 잘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내가 두 분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스피치도 사람의 인격이 있듯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잘 못하지만은 아무튼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발전하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내가 어디 얘기하면요. 시키면 요즘요. 저예요. 저거 딱 해요. 그러면 물론 뭐 마라톤 하지만요. 저는 뭐 그래 읽어라. 그러면 잘 읽어요. 크게. 그래서 저도요.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또한 처음보다 많이 발전하고 계시고, 또 꾸준함이 이분은 뭐, 꾸준함으로 똘똘 뭉치신 분이잖아요. 꾸준함. 42.195km를 달리시는 분인데, 뭐, 낭도 3분, 5분은 뭐, 껌이죠, 껌. 그런데, 남 걸 들어보니, 내가 좀 톤이 빠르구나. 어미 처리가 좀, 약간 조금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느끼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생기면 더 발전을 해요. 스피치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속도를 좀 늦추시고 목소리 참 좋으십니다. 안 지치는 목소리고 건강한 목소리인데 조금 무게중심을 조금 내릴 필요는 있더라라는 말씀 드려요. 우리 현준기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방이 굉장히 묵직하고 든든하고 열정 가득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담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뭐 좋은 말씀 다 하신 것 같고요. 또 안 하신 분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새롭게 오신 분을 간단하게, 좀 무슨 일 하고요,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라는 것 간단하게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산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네, 네. 김옥현 선생은요, 그 1950년생이에요. 이게 할아버지죠. 네. 한 50년 그 회사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신앙송 하면서 이제 소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재밌는 파트로 숙성시키기 위해서 이 그 프로그램을 참가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꾸준히 10기, 11기까지도 꾸준하게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유지하셔서. 유튜브 채널에 김옥산 선생님 신앙송을 직접 운영하진 않지만 검색을 하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도 바랍니다. 우리 이영재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재이고요. 저는 하고 있는 일은 프리랜서여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고요. 낭송이랑 낭독은 원래 관심이 있었고요. 네,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워낙 또 권숙희 선생님 스피치와 함께 낭독을 한다고 해서 이건 어떤 걸까 하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반갑습니다. 김옥산 선생님을 어디서 뵌 것 같아요. 저를 아실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국전도 나갔다고 하셨다네. 아니, 어디서 같이 뭔가 활동을 잠깐 하신 분 같아요. 남서울에서인 것 같기도 하고. 신앙송 아니면 다른 데서는 봤어요. 아니요, 남서울대학교에서 뵌 것 같아요. 남서울대학. 뭐 하셨어요? 이영재 선생님 거기서? 거기 최고위, 최고위 아니고, 명강사, 임효리 원장님하고 그거 했었어요. 저 동기생인데, 그건 저도 아실 텐데. 어머, 근데 네. 조남은 모르겠어요, 이영재 선생님. 거기서 우리 뵙고요. 김옥산 선생님 그때 뵀네요. 네. 같은 동기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사진 보고 아니, 있는데. 동기 동창을 지금 여기서 만나신 겁니까, 그러면? 놀라워라. 아니, 기억나시죠? 네네. 제가 하얀 옷을 입고 그때 강의했던 거. 그래요. 저는 기억이 없지 왜? 저는 우리 기억이 만나 없어요. 밥 먹어 하면서 따로 연락하시고 그냥 만나시게 하셔요. 어디 사세요? 저 신촌이요. 여기 이대역이요. 네. 근데 기억이 없는데 김옥선 선생님 기억하시네. 수원. 저희 반이었어요. 아니. 김옥산 선생님이. 네. 예, 우리 김옥산 그럼 저보다 선생님께서는 먼저 전라도 가셨을 광주입니다. 테구나.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인연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혜연 선생님. 네네네. 마이크 켜져 있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앙송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할 일이 아닌 거고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김옥선 선생님이 이제 지금 명강사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무렵쯤에 신앙송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도 소시적에는 목소리 좋대 소리를 아가씨 때 다 목소리 좋잖아요. 아가씨 때 젖고 쉬려고 그러는 어떤 남자가 목소리 좋다고 목소리에 반했대 소리도 하고 막 그래서 좀 신앙송 해봐야지 이 가슴 속에 품은 게 이제 한 2년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거를 한준기 선생님 때문에 알게 돼서 그냥 주저없이 그냥 저도 원하는 건 신앙송인데 낭송과 낭독의 차이도 몰라요. 완전히 지금 걸음마 시작도 안 했어. 낭독과 네. 낭송도 모르면서 그냥 하고 싶다. 네,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고 그렇게 싶다고 시작했습니다. 하시면 되는 네, 거고요. 네. 차차 도화선도 알아가면 우리 되는 김옥산 거고요. 선생님이 도화선이에요. 네, 동기부여를 동창님들 세 시킨 분이서 거죠. 네, 네, 너무 반갑겠습니다. 네. 네, 또 반갑고요. 우리 김혜숙 선생님 한 말씀 들어보실게요. 네, 보이나?
안녕하세요. 저 보이나요? 네, 네, 보입니다. 아, 네. 저는 그 건숙기 선생님 그 스피치 교실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고요. 사실 뵌 지 얼마 안 됐는데 블로그하고 이제 이것저것 선생님의 그 궁금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우연히 힐링 낭독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선생님께 말씀을 좀 여쭤봤더니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도 또 뻗어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좋은 분들 만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발표라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제라도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삶을 사는 느낌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김혜수 선생님. 네. 지금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조만간 대박을 터뜨릴 준비를 단디하고 계십니다. 단디하고 계셔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런 응원의 힘으로 또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또 안 하신 분이 이선영 선생님 아까 계신 것 같았는데 안 보이네요. 어디 갔을까요? 이선영 선생님. 안 하신 분. 이게 말을 김명희 선생님 안 하셨잖아요. 김명희 쌤 아까 했어요. 기존 멤버라서 말씀을 했을 거예요. 네. 하시는 일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맞네요. 그죠? 아까는 소감이었고. 뭐 무슨 일을 하시는지 네. 짧게 저요? 궁금하신가 봐요. 우리 김옥선 선생님께서. 저도 이제 저기 사회복지기관 같은데 정서지원 강사를 하는데 되게 뭐 웃음 치료 종류에서 이제 뭐 레커레이션 또 푸드아트 이제 뭐 소피치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발표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장애인이나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고 또 이제 일반 강의도 나가고 경로당 이런 데 많이 나가고요. 지금은 이제 윤보영 교수님 만나서 시를 배우고 있고 지금 또 이제 문학사랑 신문에서 또 이제 시쓰기 하고 이제 공저 발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활동의 그 밑바닥은 우리 힐링 낭독이었죠? 네, 맞아요. 강요된 데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활동량이 많으시군요. 또 장애인들한테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군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하던가 아니면 행복한 사람 옆에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내가 행복하고자 하면 행복의 기운이 흐르는 곳에 머무르시면 되거든요. 힐링 낭독방이 행복이 흐르는 방입니다. 네, 맞아요. 말이 되죠? 지금 말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리고 우리 안 하신 분은 우리 정순자 선생님 잠깐 자기소개. 했는데. 우리 음소거. 저 소개요? 음. 저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유치원 교사를 전직에 했었고요. 지금도 유치원 애들, 초등학생 애들 대상으로 동화구연 스피치 초등논술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사분들이 많으세요. 그죠? 우리 정순자 선생님 같은 분한테 배우는 아이들은 아주 축복받은 아이들 같아요. 똑소리 나는 우리 선생님. 김기선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잠깐, 우리 김옥선 선생님께서 궁금하신가 봐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린이집 운영을 오랫동안 하다가 작년에 약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원에서 강사 활동을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여기 나래 BBL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또 연구 활동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네. 네네. 목소리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오늘 뭐 행사 있으셨어요? 얼굴이 네. 네, 얼굴 화장이 아주 잘 됐어요. 그냥 주무시기 아, 아까울 것 같아요. 오늘 남편분과 데이트 한번 하고 주무세요. 네네. 한준기 선생님 간단한 소개? 아, 예. 뭐 저는 뭐 다 알겠지만요. 뭐 나는 뭐 마라톤이 취미고요. 이제 풀코스만 126개 완주했고요. 그거 있죠. 예, 울트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라는요. 예. 한중기 인생 마라톤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마라톤을 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하여튼 뭐 제가 100% 저도 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참 내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이 방에 그 안혜영 간사님이 계시죠. 그분은요. 제가 현재 블로그를 내가 배우고 있어요. 블로그를 내가 초급, 중급 배우고 있는데요. 안혜영 강사님요. 현재 제가 바로에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혹시라도 블로그에 대해서 이미 강사를 하고 경기도에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뭐 알고 계시다가 도움 필요하시면 아마 연락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혜연 선생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안혜연 선생님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톡에서 또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지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소개가 끝났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참여 못하신 분들이 지금 남성분들이 3분 계시죠? 우리 소장님, 그죠? 한 분은 지금 일 때문에 못 오셨는데, 그래도 3분씩이나 계십니다. 이번 기는. 또 한 분 계실 때는 외로웠고, 그죠? 3분 계시니까 저 마음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네. 그 뭐든지 음량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제8회 힐링 낭독 50일째 마지막 이게 그 단원이었어요. 초초그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 힐링 낭독에 참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옮겨와 봤습니다. 초초그 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네, 뜻이요. 딱 어우러져서 좋은 명사, 형용사, 자바어랍니다. 자바어의 자바. 그리고 조화를 이룬 부부가 됨, 알맞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이 초초그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매일 조금만 더 조화를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겠다라는 단어입니다. 힐링 낭독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초초그 하시기를 빌고요. 초초그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면요. 우리 주변이 다 행복합니다. 가족이 행복하고 주변이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행복하겠죠. 초초그 합시다. 예. 이제 제9회 힐링 낭독 50일 봄 프로젝트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50일 봄 2월 1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50일이 끝나는 날짜가 3월 22일입니다. 그래서 3월 24일쯤 잠정인데요.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3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 이렇게 사전 모임을 합니다. 제9회 사랑방 그리고 제10회 사전 모임을 할 거고요. 그리고 경청의 기술과 매일 만나는 스스로 훈련 습관, 경청의 기술과 매일 만나는 스스로의 훈련 습관을 쌓아가자. 이 프로그램은 코칭을 하는 이 수업은 아니다. 코칭이 이루어지는 수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의 라인 오렌지 나무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죠? 어린 왕자만큼이나 유명한 책인데 특히 초등학교 때 그 동화 같은 느낌으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이 책을 언젠가 한번 다시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뭐가 바빴는지 접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까지 낭독을 하면서 어린 왕자는 했지만 소설 낭독은 아직은 못했어요. 개발서나 신앙송 이런 것들 많이 했죠. 그래서 색다른 어떤 콘텐츠가 좀 필요해서 이번에는 소설 낭독을 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책을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예, 이 브라질 작가 J.M. 바스콘셀로스의 대표 작품이죠. 이 책을 받으신 분은 쭉 한번 훑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저는 아직 책은 사놓고 못 뜯어봤어요. 어떤 책이라는 느낌만 가지지
내용을 전혀 잘 생각도 안 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1964년도에 발표한 작품, 64년, 68년, 60년대 발표한 시인데 아직까지 사랑받고 있고, 예. 여기 보면 인생에서 슬픔이란 우리가 이성을 갖게 되고 인생의 양면성을 발견함으로써 동심의 세계를 떠나는 그 순간에 느끼게 되는 거래요. 슬픔이. 동심의 세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다. 동안이 아니다. 동심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은 화려함이 아니라 강물에 떠다니는 낙엽과 같이 조촐한 것. 사랑의 결핍이란 결국 어른들의 상상력의 결핍과 감정의 메마름이 원인이다. 예, 사랑이 없는 인생이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를 이러한 것들은 제가 뭐 교보나 이런 데서 옮겨온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린 소년 제재를 통해 현실 생활에 의해 황폐해져가는 인간의 메마른 감정 세계를 동심으로써 구제하기를 호소하고 있다. 60년대나 70년대나 뭐 2000년대나 2023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뭘 위해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렸는지 몰라요. 지금쯤은 좀 되돌아볼 수 있고 마음을 좀 성찰할 수 있는 또 이 제재를 통해서 동심도 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랑스러운 악동 꼬마 제재의 슬프고 아름다운 동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장수 비결을 제가 옮겨와 봤는데요. 첫째, 고단한 우리 삶의 풍경과 너무나 비슷하더라. 예, 아름답기만 한 동화는 아니다. 아빠는 일자리를 잃었고 6살 나이부터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던 엄마는 여전히 파김치가 되도록 공장에서 일을 한다. 다르지 않죠, 우리나. 옛날 누나들도 온종일 공장이나 집에서 일을 해야 하고 감수성 풍부한 제재는 사랑과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매를 맞습니다. 처음 이 책이 출간된 이후 27년 동안 독자들은 브라질의 한 가난한 집안 풍경을 보면서 고단한 우리네 삶을 들여다보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많이 울었대요. 이 책을 보면 전 세계를 사로잡은 성장문학의 고전, 예, 우리 마음속에도 사라져가는 천사가 살고 있다. 잃어버린 순수함을 찾아 다시 제재를 만날 시간이다. 라고 책 앞 표지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너무나 일찍 슬픔을 발견한 5살 꼬마 제재의 아름답고도 가슴 저미는 이야기. 예, 옹기니가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이 책을 수없이 읽었어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린다. 예, 눈물은요, 웃음보다 더 치유 효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가 있더라고요. 많이 풀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많이 맺혀 있는 걸 풀어내야 된다는 거. 성장 소설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가난과 무관심 속에서도 순수한 영혼을 간직한 제재가 눈물과 웃음을 선사한다. 우리가 제재를 따라서 여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바스콘셀로스는 이 작품을 단 12일 만에 썼다고 하는데 이 12일이 그냥 12일이 아니라 구상 기간이 20여 년이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구상을 해서 그 구성한 이 구상한 것을 12일 만에 단숨에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단련의 기간이 길었다는 건데요. 인생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시간, 3시간 10년, 10,000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루어지죠. 꾸준함이 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1회 북소리 힐링 낭독회, 우리 힐링 낭독회에서 도서관에서 이런 낭독회 행사를 했어요. 북소리 힐링 낭독. 예, 1회 때 작년 봄입니다. 봄, 가을에 했는데요. 우리 참여한 선생님들, 도서관 전경입니다. 내부. 네, 이리고 바깥. 못골 한옥 어린이 도서관인데요. 관장님이 흔쾌히 좋은 일 한다고 이렇게 자리를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쁜 행사를 했습니다. 못골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면, 아니 유튜브에 가면 낭독회 고스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낭독한 것들. 네, 이렇게 사진을 남겼었고요. 이렇게 내부
그때 행사할 때 모습이에요. 참 자유롭게 앉아서 듣고 계시죠? 경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기석에서 대기하고 계신 선생님들, 낭독하신 분, 이분이 73세 조순자 선생님이신데요. 코로나와 이 뭐죠, 이게 막 아프고 물집 생기는 병, 그게 뭐죠? 그게 같이 와가지고 지금 쉬고 계신데, 그 쉼 중에서도 집에서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을 낭독을 하고 계시고 성경 낭독을 하고 계신다고 어제 그제 통화를 했네요. 우리 소장님과 저, 예, 그리고 이렇게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건 2회입니다. 2회. 가을이죠, 가을. 요거는 우리 낭송회를 했어요. 시 낭송회. 시를 가지고 했는데요. 이렇게 너무나 이쁜 행사죠. 우리 이 선생님께서도 아프신 중에서도 파킨슨 앓고 계신 선생님이신데도 끝까지 참여를 하셨고요. 우리 김명희 선생님께서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남겼습니다. 얼굴이요, 너무나 환하고 행복한 모습이 막 전해지죠. 행복의 기운이 막 느껴집니다. 행복의 기운이 몰려 있는데 가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또 정원에서 이렇게 사진을 또 남겼습니다. 너무나 예쁘죠. 예. 그리고 제3회 북소리 힐링 낭독회를 기다리며, 제3회는 올 봄 정도 되겠죠. 봄, 제4회는 가을 정도 될 건데 어떻게 기획을 해서 어떻게 또 할지는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안종근 의사. 요즘 영웅이 인기죠. 영화 보셨어요? 영웅? 손 들어보세요. 못 봤습니다. 예. 뮤지컬 영화 꼭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슨 소리가 가장 맑을꼬, 눈 쌓인 깊은 산속 글 읽는 소리로새,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독서와 읽다는 소리내어 읽는다는 뜻. 네, 소리내어 읽는 것만이 독서였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은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아서 눈으로 읽고 음독이랑 묵독을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소리내어 읽지 않고 눈으로 읽는 단어가 따로 있었습니다. 간서라고. 그런데 예전에는 독서와 읽다는 소리내어 읽는 것만이 독서와 읽다였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는 게요, 소리내어 읽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뭐가 좋은지는 뒤에 나옵니다. 낭독전 준비 상황입니다. 낭독전에 우리는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을 읽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살면서. 그럴 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한번 훑으면서 어디에서 내 호흡에 맞는 띄어읽기가 어느 곳에서 띄어읽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의미 전달에 굉장히 중요하죠. 띄어읽기는. 그리고 발음이 안 되는 곳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발음이 안 되는 곳이 어딘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발음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찾을까요? 소리를 내야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낭독을 해야지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단어만 반복해서 원활하게 하게끔 하고 넘어가는 게 좋더라. 그래도 헷갈린다.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헷갈리는 발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국어국립원인가요? 표준발음법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를 다운받으셔서 꼭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좀 다듬으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조할 부분, 같은 책을 읽더라도 강조 부분이 다르죠. 왜냐하면 나의 경험치가 합해지기 때문에 강조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을 낭독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놓다가 그렇게 낭독을 하는 게 좋더라, 발표를 하는 게 좋더라. 요거는 발표나 낭독이나 전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낭독, 예,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다. 아까 뼈에서 난다 소리에 뭐 뼈가 단단해진다, 골 밀도도 촘촘해진다라는 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혼의 소리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과 목소리가 흐르는 대로 두라. 애써 막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피곤하면 지친다. 지치면 오래 못 간다. 예, 목소리에는 나의 감정과 감성까지도 묻어나지요. 목소리를 들으면요,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상태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랑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하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나의 편안함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목소리가.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죠. 내 마음이 어떤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낭독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점차 제 빛을 찾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낭독은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제가 낭독을 물론 스피치도 하지만 시 낭송도 하고 낭독을 지금 8회까지 하고 듣는 소리가 몇 년 전에 낭송을 올렸던 유튜브에 제가 올렸던 거랑 최근에 올린 거랑 참 편해졌대요. 편안해지고 깊어졌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 낭독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낭독은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더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나의 성찰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목소리가 귀로 마음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나의 감성을 깨웁니다. 그런데 낭독을 저는 자정무렵에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감성이 충만할 때 합니다. 저는 막 미루다 또는 막 바빠서 쫓기다가 거의 저녁에 하는데 감성이 좀 충만할 때가 밤이잖아요. 피곤한 대신에 감성이 좀 충만하더라.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고요. 아문 줄로만 알았던 생채기가 드러나서 눈물을 쏟을 때도 있어요. 우리 낭송하시는 분 이런 나의 경험치와 딱 맞는 시를 만날 때 통곡도 하잖아요. 그런 것, 맥이 통하는 것 같아요. 낭독도 그렇습니다. 낭독하는 시간만큼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더라. 낭독과 낭송을 몰라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가 흔히 느낌으로 알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이래요. 낭독과 낭송은요. 소리내어 글을 읽는 음독이 하나입니다. 둘 다 음독이 하나예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낭송한다, 시 낭독한다 다 쓰죠. 두 가지 단어를 다 씁니다. 틀리지 않고 다 씁니다. 단지 낭송은 송이기 때문에 송이기 때문에 리듬감이 좀 있더라. 낭독은 의미와 감정을 함께 녹여내므로 산문이나 연극, 대사 등에 잘 어울리고요. 낭송은 더 음악적이다. 그리고 시나 좀 짧은 리듬감을 실어서 암송할 때 좋더라. 그래서 외워서 하면 암송이요. 그냥 보고서 하는 것은 낭독이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부르는 게 분류하는 게 다 다르지만 요렇게 낭송은 좀 리듬감을 탄다, 음악성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낭독을 하면요. 눈, 귀, 혀, 입술, 성대 자극 모든 것을 활성화가 되거든요. 신체 감각이 활성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시각, 청각을 결합한 공감각 덕분에 학습 효과가 커져요. 이거는 연구 결과인데요. 낭독 후에 기억력이 20%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공감각 때문에 시각과 청각이 합해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소리를 내서 내 귀로까지 듣는 거, 두 개의 감각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기억력도 좋아지더라. 읽기 능력이 향상되더라. 그냥 눈으로 읽었을 때는 내가 이 부분을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사실 흐물흐물 넘어가기 쉬운데 정확하게 낭독을 하면 걸리는 발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낭독 점검 기능이 있다. 점검 기능이 작동이 되어서 내가 이 부분에 약하구나, 이 발음이 약하구나. 그래서 자꾸 교정을 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점점 더 잘하게 돼요.
읽기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떠듬떠듬 읽었다면요. 한 4회, 5회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원활하게 술술술술 넘어가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불완전한 어떤 그런 발음이 많이 순화되고 교화되고 교정이 되어가지고 술술 나도 모르게 많이 변화가 돼요.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저자 소개 낭독을 한 것도 그 외국어 발음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2번째 올렸거든요. 그렇듯이 읽을 때만이 이 점검 기능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나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더라. 점검할 수 있더라. 라는 거. 이런 것도 또 틀렸어. 또 해야 돼. 이게 이렇게 짜증낼 일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가는 어떤 거기 때문에 흔쾌히 다시 읽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걸 즐기셔야 변화가 빠르겠지요. 예, 저의 경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윤기 나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를 말할까요? 윤기 나는 목소리는 꾸준히 낭독을 하면 어떻게 꾸준히 낭독을 하면 어떻게 글쓴이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글쓴이의 입장에서 사실 읽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소리의 감정과 정서를 싣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죠. 표현이 서툰 사람들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감정으로 읽어야 되구나, 어떤 표현을 해야 되네, 여기에는 목소리를 좀 단단한 소리가 필요하겠네, 여기에는 단단한 소리보다는 진성, 편안하게 전달하는 소리, 중저음의 소리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즉석에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죠. 낭독, 녹음으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제가 스피치 수업에서 자신의 목소리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내 목소리 만족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색하대요. 싫대요. 더 이상 못 들어서 몇 번 듣다가 만대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 저 또한 왜 인간인데 왜 제 소리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낭독도 하고 낭송도 하고 많이 녹음하고 올려보다 보니 내 목소리에 친숙해졌어요. 단지 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낭독을 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낭거만 듣는 게 아니라 내 걸 먼저 들어야 돼요. 내 낭독을 올렸을 때 점검할 때 한번 듣고 올렸을 때 들어보는 거죠. 올렸을 때 듣는 것이 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남이 듣는 그런 위치에서 듣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 제 입장을 보면 그런 과정을 반복을 했더니 이제는 제 목소리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자부심도 느껴지고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 뭐 다 목소리 좋으신데 그래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목소리 다 좋지요. 근데 단지 어색할 뿐이거든요. 내 목소리가. 그런데 자꾸 낭독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더라. 예, 제9회 힐링 낭독 카톡방 참여 방법입니다. 예, 궁금하시죠? 1일 낭독 분량. 오늘 제가 낭독 일정표 올려드렸죠? 처음에는 분량이 조금 작게 시작을 하다가요. 나중에는 몇 장 분량도 있어요. 그렇게 변화 있게 해보셔야지 그 야성이 생기죠.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뒤에 가서는 몇 장을 한번 또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몇 장을 몰아서도 좀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의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톡방에는 낭독과 관련된 내용을 올리는 거지만 우리 모두를 위하는 내용 같으면 올리셔도 되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올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우리 톡방은. 완독과 달성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완독은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완독은 매일 그날의 분량을 그날 안에 올리는 거예요. 그날 24시 안에 그날 분량치를 올리는 거. 0시만 딱 1초도 지나면 완독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달성은
매일 올리지는 못했지만 3월 20일 끝나는 날까지 마무리는 했어. 이게 달성이에요. 내가 며칠간 세미나 때문에 못했으면 한 3일치를 몰아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 게 달성인데 웬만하면 완독을 하면 좋겠지요.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목표치를 두시고 완독과 달성을 웬만하면 완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뭐 모르는 내용이 있다. 질문 있을까요?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별로 없으신가 봅니다. 우리 피드백은 혹시라도 있으실까요? 네, 잠깐만요. 예? 피드백은 혹시라도 피드백은 별도로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하진 않아요. 하진 않은데, 그것 또한 다른 사람 걸 들음으로 인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친분이 뭐 많이 쌓여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뭐 해주십사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그죠? 뭐, 그렇습니다. 눈치껏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보니까 뭐 다 잘하실 것 같은데, 뭐 피드백이 필요하실까 않을 것 같은데요. 처음이니까 어디서 끊어야 아, 되나 네. 또 이런 거. 나를 TV의 교육연구소 힐링 낭독회에서 낭독한 책들입니다. 이렇게 50등분을 해서 이런 일정표가 있었어요. 1회 어린 왕자, 2회 안도현 시가 엮은 이 시를 그때 읽었더라면 이거 읽었을 때 참 감동이 컸어요. 모든 분들이. 3회 나를 치유하는 생각, 네, 그리고 4회 50에 읽는 논어, 지금 막 70세까지 찍고 있는 50에 읽는 논어, 우리 최종엽 선생님 작가분도 우리 힐링 낭독방에 모셔서 네, 작가분하고의 어떤 소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5회는 이기주 작가 글의 온도 그 아시죠? 글의 품격, 말의 품격, 마음의 주인 요 에세이집 했고요. 그리고 제6회 우리 남궁 소장님의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 엄마를 위한 그림책 인문학 요 책을 6회 때 했고요. 7회 때 마음 챙김의 시 류시화 씨가 엮은 마음 챙김의 시를 낭독을 했고요. 8회 행복을 부르는 지구 언어까지. 네, 참 알토란 같은 책이고요. 마음에 평화를 줬던 책들입니다. 힐링 낭독을 위한 팁입니다. 예, 바른 자세, 물론 목소리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바른 자세 정말 중요하고요. 호흡이 많이 떠 있을 때는 소리가 안정된 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소리의 중심을 많이, 무게의 중심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 뭐 배도 평행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밑에가 좀 묵직해야 균형을 잡듯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뜨면요. 굉장히 불안하고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낮춰야 되더라. 호흡 정리 정말 복식호흡 필요하고 복식호흡도 필요하지만 하기 전에 심호흡이 정말 중요하더라. 근육의 긴장도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 뭐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뭐 다 무시하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호흡은 안정이 돼야 되더라. 목소리 정리. 이 사람이 슬픈 감정이 가득할 때 읽으면 어머 이 사람 오늘 왜 이렇게 슬프지? 라는 게 느껴지죠. 어느 정도 읽음으로 인해서 감정을 순화시킬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순화되고 나서 읽었을 때 조금 더 평화롭고 안정감이 있겠지요. 정확한 발음을 위한 입모양. 우리가 발음 체계는 자음보다 모음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입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모음. 그리고 표준말과 사투리의 차이도 모음의 소리값에서 결정이 되죠. 특히 지방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리, 의사, 의무 이런 의자가 굉장히 지방에 따라 소리가 다른데 이런 것도 모음의 소리값을 정확하게 낼 수 있으면 교정이 가능합니다. 글 분위기에 맞는 목소리 톤을 선택해야 됐고 글 분위기
시가 힘찬 시와 또 감성 말랑말랑한 시를 읽을 때 우리가 목소리의 선택을 달리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낭독 또한 그렇더라. 파열음 푹푹 우리가 이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푹푹 이게 터지는 소리 파열음이라 그러죠. 피읍 발음 푹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낭독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포즈 효과는 스피치에도 그렇고 낭독 낭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포즈 정서의 변화 여운 강조 집중을 유도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포즈의 효과인데 포즈도 적당하게 둬가면서 반드시 포즈를 둬야 될 때는 마침표죠. 충분하게 쉬어야 되고 마침표. 그리고 뭐 소수로 앞에서 잠깐 포즈를 두는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강조해야 될 점 앞에서 포즈를 대야 되는 거. 이러한 것들 포즈를 어떨 때 사용하는가에 대한 거를 조금 고민을 하시고 낭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띄어읽기입니다. 전달력을 위해서 정말 가장 먼저 눈으로 그 묵도 음독을 하면서 띄어읽기를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어 나는 너는 네가 내가 할 때 띄는 거 살짝 띄는 거 항상 띄어야 되고요. 접속사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접속사 부분에 띱니다. 그리고 부사 있죠. 정말 많이 뭐 좀 더 이렇게 부사 뒤에서 띄는 거 부사 뒤에서 띄는 거 살짝 포즈 잡는 거 네, 그리고 장소 뒤, 연, 월, 시, 분 뒤에 띄어읽기, 의미구 단위로 묶는 거 이거 아시죠? 그죠? 쓸 때는 단어 띄어 쓰지만 말을 할 때는 의미구 단위로 덩어리 지어서 말을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전달력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서술로 마침표 뒤에서는 충분히 뛰라. 충분히 뛰어야지만 듣는 사람도 숨을 쉬어가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편안한 낭독에는 마침표에서는 꼭 숨을 쉬고 넘어가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목소리란 도대체 어떤 목소리일까요? 우리 김옥선 선생님, 좋은 목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진심 선생님 어린, 같은 목소리요? 진심 어린 목소리가 진심 어린 목소리. 그쵸. 막 그럴 것 같아요. 좋은 목소리죠. 진심이 느껴지면 그죠. 뭐 목소리가 좋다라는 느낌보다 마음을 열죠. 진심이 느껴지면 사람들이. 우리 이영재 선생님께서는 좋은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 것 같아요? 편안한 목소리일 것 같아요. 그쵸. 듣기 편안한 소리. 듣기 편안한 소리만큼 좋은 소리가 없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듣기가 편안한가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알아봤더니 힘 매가리가 없으면 듣기 싫죠. 그죠? 힘 매가리가 있어야 돼. 사람은 일단은. 자신 있는 목소리는 힘 매가리가 있는 소리예요. 자신 있는 목소리는. 자신 있는 목소리라고 하면 볼륨감과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자신 있는 목소리, 강약이 있는 목소리, 그리고 변화 있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톤이 일정한 소리가 아니라 톤이 고저장단, 완급, 포즈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말을 하는 거 이걸 변화 있는 목소리라고 합니다. 한 톤만 꾸준하게 강조한다고 소리를 높여서 쭉 읽거나 말을 하다 보면 그 높은 소리에서도 사람은 잡니다. 소리가 단조롭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막 진심을 전달하고 막 쫙 깔아서 그냥 쭉 또 계속 깔면 더 잡니다. 더 자죠. 그런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섞어가면서 적절하게 구사를 했을 때 사람들은 집중을 하더라. 예, 그리고 정확한 발음의 목소리 정말 중요하죠. 정확한 발음의 소리가 그 사람의 신뢰도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요. 굉장히 학식이 풍부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발음을 구사하는데 엉망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 도대체 유치원은 나온 거야, 만 거야? S대 나온 거 맞아? 뭐 이렇게 신뢰를 의심을 하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를 갖췄을 때 신뢰감을 느끼고 좋은 목소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될까 봤더니 이렇게 내 목소리를 알려면 남과의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죠.
내 목소리를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래. 굳이 또 이런 전략이 있는데 나는 나야. 나는 쭉 고소할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고집 세신 분은. 나의 목소리를 송두리째 바꾸라는 게 아니라 너가 이런 발음할 때 요런 그렇게 해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피드백을 주면 감사히 여기는 분이 있고 아주 무시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태도의 문제이긴 한데 어쨌거나 소리를 인지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더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낭독에 쓰이는 소리, 낭독이 어떤 류의 낭독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소리가 다 쓰여요. 진성, 흉성, 복성이 다 쓰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같은 경우면 진성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보통 대화 소리 정도만 해도 편안하게 전달하는 소리. 그리고 흉성, 신앙송할 때 우리 가슴으로 하잖아요. 감성적 소리. 복성, 단단하고 힘 있는 소리. 아마 나의 오랜 이 책에서도 복성을 사용할 때가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대화체에서 좀 힘있고 뭐 이런 좀 강압적이고 이런 말을 할 때는 복성을 써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성, 흉성, 복성을 조화롭게 쓸 수 있어야 되더라. 근데 나는 진성밖에 구사할 줄을 몰라라는 분도 있고 초보이들은. 그리고 조금 단련되신 분은 적절하게 쓰겠죠. 그럼 이러한 것들을 이런 오래되신 분은 어떻게 쓰는가를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들. 그리고 나레이션을 잘하려면 나레이션, 뭐 이게 낭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글을 작가의 독백으로 보고 말로 표현하려 애쓴다. 말이어야 되죠. 말이어야 되죠. 감정을 먼저 표현하지 말고 먼저 표정이나 몸짓을 만들어 놓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말을 하면서 감정을 만들려면 힘들고요. 내가 이 즐거운 뭔가를 표현을 하려야 되는데 얼굴을 먼저 웃죠.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수월합니다. 그리고 글만 보고 읽지 말고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면 그 느낌이 다르다.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것을 생각하며 읽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면접 볼 때도 면접관을 바라보는 눈초리를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보는 거랑 잘 봐야지라고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친구에게 말하듯이 예, 이렇게. 그리고 캐릭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을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고 표현한다. 뭐 이런 것. 네, 사람들 앞에서 책 낭독을 자주 해본다. 자주 노출해봐야 됩니다. 나를 많이 노출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자신감도 생기고 또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네, 오늘 시 낭송을 할 때 보면 시를 읽을 때 낭송까지는 안 해들어 제가 시 낭독을 할 때 보면 참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시 또한 제가 여기 있나요?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이 책을 제가 집에 이런 시집을 뭐 이곳저곳에 막 던져놔요. 저는 막 책상에 여러 시집을 막 던져 있는데 후루룩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마음도 가라앉히고 이러고 사는데 어느 날 이 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퍼날랐어요. 수업할 때도 장애를 가진 친구들하고도 나누고 했는데 오늘 한번 요거 한번 같이 낭독을 해보면 시낭독 시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토닥토닥 느낌 자기의 진성을 쓰시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딸이나 아들이나 친구한테 들려준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토닥 토닥 김재진. 김재진. 나는 너를 토닥거리고 토닥거리고 너는 나를 토닥거린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아프다고 말하고 말하고
너는 너는 자꾸 자꾸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한다. 말한다.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괜찮다. 혼자 혼자 있어도 있어도 괜찮다. 괜찮다. 너는 자꾸 너는 자꾸 토닥거린다. 토닥거린다. 나도 나도 자꾸 자꾸 토닥거린다. 토닥거린다. 다 다 지나간다고. 지나간다고. 다 다 지나갈 지나갈 거라고. 토닥거리다가 토닥거리다가 잠든다. 잠든다. 네. 저는 이 낭독이 이 토닥토닥이라는 느낌이랑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나 기분이 막 벙 떴을 때, 이렇게 떴을 때는 낭독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토닥토닥 하는 느낌으로 항상 낭독을 하다 보니 자꾸 밤에 읽게 되고 그랬어요. 물론 뭐 낮에도 읽기도 하지만 낭독이 나는 토닥토닥 같더라. 낭독을 하면서 많이 좀 건강해지는 느낌,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닥토닥이라는 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괜찮은 느낌이 드시면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하셔도 되고,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우리는 눈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계는 귀를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너무 멋진 말이죠.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귀를 열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귀를. 이 귀는 청력은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의 감각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게 청력이라고 합니다. 청각. 돌아가신 분이 몇 시간까지 청각은 안 놓는데요. 그래서 숨이 멎었어도 참 고마웠다고, 네, 사랑한다고,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그죠? 많이 모든 것이 그냥 톡도 그렇고 대화도 다 시각으로 합니다. 요즘 SNS도 다 시각이고요. 말을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애써 찾은 길이 낭독이에요.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요, 낭독의 시간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면 안 돼요. 우리는 눈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계는 귀를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라는 말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낭독하는 시간은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낭독은 위로의 시간이고요, 성찰의 시간이더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요거까지인데요. 제9회 힐링 낭독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확하게 9시 30분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뭐, 네, 수업 하신 점 있으실까요? 진행되는 그 부분이 네. 계속 녹음해서 이제 카톡으로 올리는 것이 주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네. 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몇 번이나 볼 수가 있어요? 줌은 제가 이렇게 줌으로는 처음과 마지막만 보죠. 그거 못 보는 거네, 그러면. 네, 그런데 또 특별한 뭐 준비를 해서 뭔가 이벤트가 있다면 이렇게 줌으로 만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톡으로 이루어져요. 이런 의사소통은. 그리고 좋은 뭐 이 생각,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또 아이디어를 주시면 뭐 이렇게 다시 또 한번 만나서 낭독회를 한다거나 낭송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제까지는 이렇게 톡으로만 처음과 끝만 있었더라.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안혜연 선생님. 전혀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덜렁이 신청을 해서 그냥 따라가면 무인 지금보단 낮이겠지. 지금은 예. 영이니까. 지금은 네. 영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네. 방법 이런 거는 뭐 충분하시죠. 피드백 있는 줄 알았고, 줌도 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있는 줄 알았고, 네, 그랬습니다. 그거는 제가 편안하게 그냥 저 혼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영재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뭐 수업이 없는 건 알고 있었고 책이랑 이런 것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올리셨다는 그런 것들이 저는 전혀 지금 없거든요. 이제 카톡에 들어와서요. 다시 아, 보내드릴게요. 그렇구나. 늦게 네. 들어오셔서. 예. 음. 공지에 보시면 이제 그 일정표는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 외에 알아야 될 부분은 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책을 아직 구입을 못해서 좀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시면 네, 좋겠어요. 주문을 하셨죠? 아직 못했어요. 어떤 걸 구입해야 되는지 몰라서요. 그러셨구나. 네, 요거도 올려드릴게요. 그게 안내문에 다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그 PPT 하신 거 보내줄 수 있어요? 죄송하게도 제가 캡처해서 다 올렸어요. 네. 허락도 안 받고, 왜냐하면 우리 김옥선 선생님을 다른 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텐데 우리는 처음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네네. 다른 데는 유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만 제가 한 거기 당연한 때문에 거죠. 그건 예, 기본 그냥 당연한 개인적으로 건데. 보시고 그리고 또 정답이 아니고 하다 보니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만 보시기 바랍니다. 허락도 안 받고 요방에만 올렸습니다. 김옥선 선생님 참고하세요. 아무래도 다시 보면 조금 좀 마음에 새길 것 같아서. 어디다 올리셨어요? 우리 이거 24방. 그랬구나. 우리 수장님께서 전부 녹화를 하셔가지고 녹화분을 올리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래서 필기하는 대신으로 뭐 띄어쓰기 해라 뭐 해라 이런 것들 필기한 거 그런 것들도 올려드리는데 우리 소장님. 지금 화면을 켜시진 않았는데 그 유연숙이라는 분이 지금 저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셔서 조금 전에 들어오셨어요. 화면을 켜실 수 있는지.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유연숙 선생님 얼굴 좀 뵐 수 있을까요? 네, 민낯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민낯. 네. 선생님 민낯이 다 이렇게 민낯이 이 정도인데 민낯이 이 정도인데 정말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신앙송 하시는 선생님 같아요. 신앙송에서 예, 신앙송도 하고 뭐 뮤지컬도 하고 낭독도 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네, 도서실에서 하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낭독 부분이고 요번에 지금 안톤 체호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줌으로 이렇게 낭독이라 그래서 지금 금방 알았어요. 이거 금세 알아갖고 지금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나도 참 막 사전 모임이 끝난 시점이라서 선생님. 엄청 잘하시는 선생님이세요. 신앙송 너무 잘하세요. 아니 예, 전문가시군요. 이혜정 선생님 반에서 뵀었어요. 거기에서 같이 할 때. 그러셨구나. 양성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번 기수들은 굉장히 화려하시겠어요. 스펙도 화려하시고 스펙들도 화려하시고 기대가 너무너무 많이 됩니다. 굉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시집도 했지만 이번에는 소설이에요. 안 해본 우리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이 소설집을 하기 때문에 또 낭송이랑 또 다른 느낌이라서 처음에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좀 막막하신 분도 있지만 그냥 편안한 소리를 한번 일단 올려보자고요. 일단 올려보시고 하시는 거 들어보시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이영재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우리 유현수 선생님 너무 제가 존경하거든요. 꼭 들어오셔야 되겠다. 저는 낭독을 더 좋아해요. 외우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서. 저랑 똑같네요. 저 외우는 게 안 되잖아요. 신앙송을 너무 아름답게 하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 한번 드렸었어요. 유현숙 선생님이세요? 유현숙. 네네네네. 네. 너무 반가워요. 선생님 우리 함께 합시다요. 근데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이게 맞나. 제가 지금 저기 안톤 체옥을 지난번에 한번 우리 동네 그 도서실에서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게 있어서 이제 끝냈는데 안톤 체옥 작품을 그게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줌으로 또 나머지 걸 지금 하고 있걸랑요. 월요일 날 8시에. 그래서 이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 그것도 궁금하고. 저는 이게
우리는 이 줌으로 매번 하는 게 아니라요. 그날의 낭독 분량을 녹음을 해서 톡방에 올리는 거. 그래서 낭독의 습관을 쌓아가는 거. 그리고 이 줌은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만 해요. 아, 네. 50일 프로젝트고요. 50일 그럼 동안. 저희가 그거를 낭독한 거를 올리나요, 선생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카톡방에. 매일매일 낭독 그 일정표가 있어요. 올리면 네. 그 낭독을 내 거도 올리고 전혀 안 들을 거 아니잖아요. 내 거도 듣고 남 거도 들어가면서 이제 비교 분석도 하고 들으면서 힐링도 하시고 뭐 이런 취지인데 네네. 그런데 어떻게 올리는 건가요? 녹음하시는 방법은 아시죠? 녹음 앱은 어떤 거 네네. 있어요? 녹음은 우리 톡에 보면 핸드폰에 보면 녹음 기능 있잖아요. 네네. 삼성도 예, 스마트폰 녹음 그걸로 켜놓고 읽고 그리고 저장해서 톡에 올리고 예. 이제 어떤 제한적인 게 아니라 편하게 쓰면 된다. 그런 그렇죠. 그리고 하시다 보면 어떤 분은 조금 하시다 보면 이제 내가 지루하니까 음악도 깔고 하시고 어떤 분은 영상도 입히기도 하시고 하는데 자유입니다. 자유고 시간이 좀 된다 하면 여러 가지 또 뭣도 좀 내어 보시는 게 지루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시고 기본은 그냥 녹음해서 녹음한 거 그대로 그냥 올리는 게 그 기본입니다. 그럼 자유롭게 한번 해서 올리면 되겠네요, 선생님? 네, 그날만 올리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날 바쁘다 보면 못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이틀치 한목에 올리면 되는 거. 덕분에 그리고 책은 한 권 읽겠네요. 제가 어디를 봤더니 낭독의 효과는 제독할 때 가장 좋대요. 한 번 읽고 나서 읽은 책을 낭독할 때 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이 책을 어렸을 때 읽고 처음 보지만 한번 후루룩 훑고 다시 보는 게 효과는 좋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번 훑었다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안 읽었기 때문에 절대로 한 방에 올리지 못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수준이 아주 낮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번 읽고 나서 한 두세 번 만에 올리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능력 출중하시니까 한 방에 빵빵 올리셔도 됩니다요. 잘하시는 분이 먼저 올려주세요. 보고 벤치마킹이라도 하게. 제가 이렇게 올립니다 하고 아까 저자 소개 올린 게 있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 전혀 단락은 또 어디서 끝나 이런 거. 기교 안 들어가고 편안하게 그냥 읽었어요. 네. 그리고 마침표에서 아까 끊으라고 했죠. 그런 거 아까 톡에 올리셨다고 하니까 제일 처음 접하시는 분은 내가 오늘치 낭독을 요렇게 끊어보는 거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끊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네. 네. 생초입니다. 잘 혹시 오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개인적으로 톡 주셔도 되고 단체 톡에 올리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이 나중에 생각났다, 자다가 생각났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톡 올려주셔도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을 안 잡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사진은 찍었습니다. 예. 찍었어요. 책 그리고 준비돼서 우리 지금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구매하신 분들 거의 다 계실 것 같은데, 그죠? 책 있으신 분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네. 저는 오늘 주문했습니다. 우리 김옥산 선생님도 없으신가 보네, 아직? 내일 배달된다고 하시죠. 네. 그러면 그래도 잠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는 대로. 네, 감사합니다. 네. 김기선 선생님은 동학 나이 오렌지 나무구나. 네네네. 예, 일단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부터 오늘 자정 딱 넘으면 올리셔도 됩니다. 오늘 자정 딱 그런 분 계셨어요. 딱 자정 넘어서 1초, 2초 딱 지나자마자 딱 올리시는 분 계셨거든요.
그분이 아까 73세 되신 우리 조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1000페이지가 넘는 낭독을 여러 권을 떼셨답니다, 지금. 참고로 그 팁이라면 팁인데 삶의 팁. 그분이 낭독을 쭉 참여를 6기, 7기까지 참여를 하셨다가 이제는 나의 이 달란트라면 달란트를 나의 가족에게 전하리라라는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책을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전 진짜 두꺼워요. 그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 그 책을 한 보름 정도를 하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낭독해야 돼요. 그걸 낭독을 해서 가족톡에 자녀들한테 올려준답니다. 올려주면 자녀들이 이동하면서 그걸 듣는데 엄마 음성으로 나폴레옹 힐의 자기계발서를 듣는데요. 근데 이걸 지금 몇 권을 뗐는데 너무 좋다고 낭독 저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지금도.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낭송도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가 있지만 낭독으로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족이 잘 돼야 되잖아요. 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